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6.25 71주년이 되는 날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현행대로 오는 9월 초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 선출을 기존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에 확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일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었지만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대승적으로 우리 당이 결단을 내리고 분열하지 않고 원팀으로 가기 위해 반대했던 의원들도 양해하여 최고위가 현행 당헌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경선을 2달가량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반대 의사를 고수했고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제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갔지만은 당내 인사들로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지율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10%대도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국민의 힘으로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 외에 변수가 생긴 거죠. 오는 29일, 6월 29일,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 34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을 잡아서 윤석열 전 총장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은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의 빅매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국민의힘이 그 장소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어떻게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흥미진진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8월부터 경선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상당히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사실은 촉박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늦추어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늦춰버리면은 국민들이 우리를 갖고 논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뻔한 걸 놓고 국민 뜻을 확인하겠다면서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그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를 우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언론과 국민 여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운운하는 게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오래 계속될 거냐? 낙관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에서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 한번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된다면은 2022년 3월 9일의 선거의 의미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선거는 한반도 전체의 선거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 선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국제정세도 그렇고 북한의 사정 또한 급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내년 3월 9일 선거는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 그러면 문재인 세력을 김일성 세력으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 동안의 행동은 대한민국과 김정은 정권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또한 문재인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안보관이나 다른 이념관이나 다른 어떤 법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이꼴 문재인 제2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스스로 김정은 부하처럼 행사하니까 제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하다, 김일성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싫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논리를 갖춰서 한번 선언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김일성 세력의 대결에서 민주당은 어느 편에 설 거냐? 이재명 씨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제가 김일성 세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 세력이라고 했지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안에도 애국적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 김일성 세력인데 김일성 세력을 최소화해야죠. 민주당 전체를 문재인 정권 전부 다를 김일성 세력으로 몰면 안 되죠. 그 중에 몇 개 부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청와대 민주당 수뇌부 국정원,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 요 세 개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요 세 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기는 자들이 요 세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 대 김일성 세력의 대결이라는 저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될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정치라고 합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